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 나눔 특집 방송.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200명을 돌파하기도 했죠.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의 한숨도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더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홀몸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죠. 아, 그럼요. 함께 돕고 마음을 나눈다면은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달리는 라디오에서 희망 나눔 특집 방송 함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과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망의 노래까지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스튜디오가 오랜만에 아주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방송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은경 배분 사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장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금강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정영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 간사를 겸직하고 있는 금강노인종합복지관 팀장 정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대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노래로 희망을 전하고 계신 우리 새벽밴드의 보컬 주민영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새벽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주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자, 얼굴에서부터 오남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이은경 팀장님,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 나눔이 있는 따뜻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아무래도 사랑의 열매로 더욱 친숙하실 텐데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 1998년 설립된 법정 모금 배분 전문기관입니다. 도민들이 친근하게 나눔을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상품을 개발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모여진 성금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지역사회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장기화된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모금 활동 이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팀장님? 네, 아무래도 그 경기 악화가 지속되다 보니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보통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일 때 보통 개인들의 풀뿌리 모금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는 네네. 모금 사업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기부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특별 모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 연말에 있을 집중 캠페인이나 아니면 연중 모금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네. 모금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특별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별도의 코로나19 특별 모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 그 모금회가 주도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건 아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등을 조금 함께하고 싶다고 기부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셨고 고마운 분들이세요. 네네. 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면서 특별 모금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모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뭐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등 긴급 예방물품들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특별 모금된 돈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요즘 같은 상황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그냥 생명과도 같은 진짜. 건데 네. 모금으로 생명이 또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특별 모금에 얼마나 모였나요, 팀장님? 네, 그 코로나19 특별 모금은 2020년 2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3달간 진행이 되었고요. 네. 총 모금액으로는 약 51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이 중에 현금으로는 41억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 네. 현물로는 10억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경남 그래서 도민분들. 이뿐만 아니라 네. 사실 저희가 경남에서 모금된 건 51억 원이고요. 예. 이외 중앙의 전입금이라든지 추가 재원들이 조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5억 5천만 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게 진짜 십시일반이에요. 저 소름이 와. 살짝 돋네요. 이 석 달 동안 경남에서 51억을 모았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외적인 돈은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데 코로나19로 힘든 분들 본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마음을 그만큼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보태주신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로 모인 성금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네, 그 코로나19로 모여진 재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협회 20곳을 통해서 그 각 지역별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방역물품 등이 지원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18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총 56억 5,600여만 원을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마스크 80여만 장, 손 소독제 7만 3천여 개, 그리고 체온계는 2,300여 개 등의 예방 물품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 물품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도시락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네네. 생계비라든지 생필품 등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중 이용시설의 그 방역기계와 소독액을 포함한 방역용품과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 키트, 그리고 뭐 긴급 보육을 하고 있는 예. 그 지역 아동센터들 아동들에게 간식 지원도 포함이 되었고요. 네. 또 있나요? 네네. 와우. 그리고 뭐 자활기업을 위한 뭐 임대료라든지 특히나 그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방호복 등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호복까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여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이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모금액 중에 일부를 이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의 정영현 팀장님 이번에 이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받은 기부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도 사용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모금에서 지원된 지원금은 경남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14곳에 고르게 분배되어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인프라 구축에 일부 사용되었고요. 네.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세대에 생필품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으로 구성된 코로나 극복 키트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아, 코로나 극복 키트를 제작해서 우리 홀몸 어르신 분들께 제공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홀몸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방역 물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염병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홀로 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정서적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또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다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중단과 개시를 반복하는 상황이 와서 네. 심리 정서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중고를 또 겪고 계시는 분들까지 많으시구나. 우리 정현형 팀장님께서도 이 혹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뵌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 확연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예. 코로나 관련 물품 지원 및 방역 지원을 위해서 세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홀몸 어르신들이 다 많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에서 TV를 시청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셨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봉사자들도 자주 방문하고 주변 이웃과도 교류가 있었는데 네네.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찾아오던 봉사자도 끊기고 아유.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등 원치 않게 사회적 거리가 좀 발생하다 보니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뭐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크지만 네네.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진짜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인정이나 돌봄센터 같은 데 가서 좀 같이 또래분들과 또 얘기도 나누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중결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마산 하프구에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또 뵙고요.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봤거든요. 함께 또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이제 코로나니까 조금 이제 힘들지 이제 안만 해도 그제 그때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일을 못 해요. 우리 사람 못 나가니까 그렇고 특히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일단 나가지 말고 정부에서 가만히 조금 자제하고 집에 있어야 돼. 남한 할매들 밖에도 못 나가고 일단 그래도 쓰라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다 챙겨다 주었어요. 선생님들 법제관에서.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항상. 이 아이고. 코로나19에 또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까 연령대다 보니까 더 이제 혼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이제 복지회관에서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 말씀해주신 어르신께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를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서요? 네, 어르신의 주 수입원이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과 개시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네. 네, 어르신의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어르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평소 어르신은 일자리 사업과 병행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폐지를 주어서 내다 파는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활동으로 번 돈은 1-2천 원에 불과해서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반찬 정도, 두부나 콩나물 정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예, 우리 누군가의 이웃인데요. 참 이런 마음을 또 위로해줄 노래를 오늘 또 준비해주신 주민영 씨, 이 어르신들 말씀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은 특히 이제 혼자 사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집 네. 근처에 노인복지회관에만 제가 찾아가 봐도 이런 네네. 분들 소식을 굉장히 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챙겨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주변에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을 살펴봐드리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그래도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마스크도 챙겨주고 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영현 팀장님,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부터 어르신들의 방역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려운 생활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기존 지원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과 방역 물품 지원, 그리고 가정 방역 지원 등 감염 예방과 생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희망의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영 씨,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예, 김광석 씨의 일어나라는 노래를 처음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 곡에 제일 처음 가사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이 요즘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선곡을 하였습니다. 네. 다시 힘차게 다들 일어나시는 순간이 오리라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영 씨가 부르는 김광석의 일어나 통기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여러분 힘내세요.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자, 박수는 이럴 때 치는 거예요. 네. 일어납시다 우리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지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좀 더 우리 편안하게 네. 노래할 때는 좀 편안하게 즐겨서 주시고 고개도 좀 들어주시고요. 예. 네, 다 같이 지금 묵념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원고를 너무 제가 지금 어디 보고 현충원에 계셔가지고.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예. 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긴장하지 마시고 원고만 보고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원고만 보셨어요. 진짜 말씀들을 잘 들으세요. 예. 노래 들을 때는 네. 제가 좀 편안하게 즐기고 박수도 좀 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민영 씨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민영 씨예요 지금. 처음 봤는데 갑자기 지금 노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0029번님께서 와 김광석이다. 진짜 김광석 씨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요라고 방금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야, 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또 젊은 피신 것 같아요. 네, 31살입니다. 아, 네, 그래요? 똑바로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우리 주민영 씨가 일어나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들려준 것처럼 네. 우리 힘든 이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진짜 이런 힘이 되는 노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일어나는 느낌이 확 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나 이런 어려움이 가장 또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가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분들의 근심이 날로 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 작은 식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복 씨 이야기를 또 저희가 따왔거든요. 한번 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작은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월급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원재료값은 원재료값대로 또 상승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이 그 사업을 계속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심이 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식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영복 씨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매출이 반 이상으로 줄었고 심각하네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남 소상공인 연합회 양대복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사업을 그만둘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지금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을 그만둘 정도로 어렵고 심각합니다. 한창 영업을 하여 임대료, 세금, 은행이자 등도 내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네. 예, 특히 22개 고위험군 사업장에서는 영업 금지라는 스티커가 지금 붙어 있고 네. 또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는 절박함에 소상공인들의 긴 한숨 소리만 들려옵니다. 또 그나마 영업을 하는 업장에서도 고객들이 코로나 공포에 일찍 귀가하거나 대인 기피증까지 겹쳐 가는 곳마다 울상입니다. 또 곧 다가올 추석에 전통시장에서는 활기를 띠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너무나 한산하고 또 잠잠하기만 합니다. 근본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버텨낸 많은 소상공인 및 종사자들에겐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런 곳조차 이제 돈길이 막혀가지고 또 막막함을 호소들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추석 같이 명절 대목에 참이 진짜 좀 활기를 띄워야 될 텐데 코로나19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매출 감소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회장님? 예, 업종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업종별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70%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감소했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또 휴업과 또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속출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나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네. 특히 여행업이랄지 숙박업, 꽃집, 요식업, 뭐 유흥업, 뭐 대형 학원, 목욕업, 서비스, 피부 미용, 뭐 등등 뭐 전통시장, 뭐 설명도 그렇고 또 대다수의 업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또 분야들인데 진짜 심각한 타격인 것 같습니다. 올스탑이에요. 네.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매출이 또 절반 이상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또 그분들 한번 또 만나봤거든요. 함께 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방송시장에서 쪽발 장사합니다. 장사한 지는 원래 장사는 25년 됐는데 여기서는 한 8년, 10년 다 돼갑니다. 지원금 넣었을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이후로는 뭐 한 50% 이상 넘게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하지 말라니까는 사람들이 거리가 안 노는 거죠. 방송시장에서 칼국수 장사하죠. 저는 9년 차. 물가도 비싼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야채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야채값은 진짜 계속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장사는 아예 안 돼요. 지금 뭐 거의 생계가 뭐 어렵죠. 손님이 아예 안 나와요. 코로나 전에 비해서 우리는 한 60%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름이라서 우리는 또 비수기인데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또 터져가지고 더 없어요, 손님이. 아예 매출이 없어요, 거의.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죠. 횟집 14년 됐는데 요번이 제일 안 되죠. 횟집에는 전어철에는 손님 많이 오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한 테이블 있네. 확진자 요 근처에 떴다 이러면은 손님이라고는 없어요. 안타까운 절박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송시장의 상인분들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참 예전 같으면 북적북적 모여가지고 사람 사는 그런 맛도 알아가고 정도 있고 하는 곳이 이런 시장이잖아요. 아니, 그 맛있는 전어도 이제 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마음 편하게 먹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 이은경 팀장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분되는 기부금들이 있나요? 네, 그 모금회에서도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안전한 영업장 운영을 위해서요,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와 같은 예방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그런 비용을 총 2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방역 서비스도. 봄의 손길이 전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경남 소상공인 연합회 우리 양대복 회장님, 이 기부금들은 어떻게 또 사용되고 있나요? 예, 먼저 위기의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을 위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 모금에 기부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체, 공무원 노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정성껏 모금된 공동기금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22개 시군구 소상공인연합회, 또 21개 업종별 대표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 소상공인들에게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하고 방역 장비를 구비하여 취약계층과 상점가에 무료 방역 지원 및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2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짐으로써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공동모금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심도 하고 참여도 해서 이런 기금을 좀 모아가지고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은강 팀장님, 혹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는 코로나19의 주석에 따라서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증가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힘내라 경남 나눔 캠페인을 8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눔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055-270-6700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고통받는 이웃분들을 위해서 힘나라 경남 나눔 캠페인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055-270-6700, 055-270-6700으로 더 많은 문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 나눔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위로가 되는 노래 또 한 곡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민영 씨, 네. 물 뭐 한 잔 안 먹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네. 어떤 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네. 그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저는 이 곡 특유의 싱그럽고 희망찬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딱 필요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새벽밴드 되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와우, 아름다운 렛츠고. 세상 듣고 올게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박수! 네, 잘
잘 들었습니다. 야, 물 한 번 먹지 않고 음이탈 한 번 없이 젊은 피는 다르네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진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시내도로 상황과 중요한 날씨 정보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대리운전의 대명사 트리콜 대리운전 협찬 빠르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김균화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꾸준한 가운데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으니까요. 빗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창원터널 창원가 장효 구간인 길 교통량 꾸준하지만 크게 막힘 없는 모습이고요. 안민터널 성산구와 진해구 각 방면으로도 흐름 좋습니다. 창원대로 가암정 사거리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지나 3종 교차로 일대로 소통 잘 되고 있고요. 315대로는 마산역에서 석정교 사거리 일대로 흐름 좋습니다. 봉양로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오르는 구간으로도 순조로운 흐름 이어지고 있고 창원대로 삼동공원 사거리에서 죽전 사거리 일대로 막힘 없는데요. 5951 애청자 제보입니다. 그리고 완암로 남창원역 사거리에서 목동 사거리 일대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소통 잘 되고 있고 국도 2호선 따라 마창대교 양방향으로도 순조로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대로 따라 수출정문 사거리 일대로 막힘 없는 모습이고요. 315대로 마산역에서 동마산 나들모 상거리 일대로도 순조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태풍 바비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를 향해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인천과 수도권 서쪽 해상을 지난 뒤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태풍특보도 확대됐습니다. 남해상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 지역 곳곳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은 50에서 150mm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경상남도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침수 및 하수 범람, 지하도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내도로와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가 젖어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보돼서 지금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림과 가까운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등 산지와 인접하여 있으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중호우 시에는 산지와 인접한 주택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산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친인척 집이나 마을 회관 등으로 이동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그 대피를 하실 때 주변에 어르신들처럼 재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분들을 살펴서 함께 또 이동해 주시고요. 가스밸브와 전기를 차단을 해서 2차 피해까지 예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난방송과 기상방송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전해주신 내용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대리운전의 대명사 트리콜 대리운전 협찬 빠르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게 없으십니까? 지금 당신은 놓치고 있는 게 없으십니까? 단 하나. 이 세상에 단 하나인 당신. 암 예방. 지금 놓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작은 변화가 습관으로,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암 예방. 놓치지 마십시오. 습관의 변화로 인해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경남지역 암센터가 함께합니다. 임산부 초음파 전보다 더 비싼 비용을 내셨나요? 지난번에 찍은 MRI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낸 것 같다고요? 이럴 때는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부담 금액이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진료비 계산서와 신청서만 있으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건강정보 앱에서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익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지키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창원지원과 함께합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9만 3천여 명. 적발 금액은 8,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과다 입원이나 수술과 같이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 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신뢰받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 전화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번, 경남지방경찰청 055-233-3151번입니다. 한 사람의 보험 범죄, 전 국민의 경제 부담.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 경남지방경찰청,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작업 시작해야지. 마스크는 그냥 들고만 와. 실내 유해가스 농도는 측정하고 들어가야죠. 무슨 일 있겠어. 그냥 가자고. 잠깐. 질식사고 발생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약 52%로 일반 사고보다 사망률이 40배 이상 높아 매우 위험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밀폐공간 작업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 수시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질식재해, 측정, 환기, 착용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은 한 달에 한 번 토요 특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문 시간대 전면 예약제로 전국 27개 시험장 가운데 19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토요일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 민원 또는 유선 1577-1120번으로 시간대를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1종 적성 검사와 2종 갱신, 재발급 업무 처리만 예약이 가능하고 국제면허 발급과 군면허, 외국면허 등의 기타 업무는 평일 업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토요 근무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보다 안전한 이용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무슨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경상남도 의회가 바라는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 나눔 특집 방송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사고 구간 제보를 또 우리 김성만 통신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의창대로 도계광장에서 소계광장 방향이고요. 의창 사거리 못 간 지점 4차로에 지금 승용차 2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의창대로 도계광장에서 소계광장 방향이고요. 의창 사거리 못 간 지점 4차로에 승용차 2대나 지금 추돌 사고 났습니다. 지금 또 비가 잠깐 내려가지고 도로가 많이 또 미끄럽기 때문에 네. 날도 어둡습니다.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구간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경남 도민분들께서도 코로나19로 또 힘든 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또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 희망의 메시지 또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뭐 많이 힘드신 분 또는 병상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모두가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힘내시고 꼭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극복하시고 쾌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또 다들 잘 이겨낸다고 지금 고생하시는데 특히 의료진들 분들이나 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어서 빨리 종식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서 어서 빨리 다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호시간 우주대간에 참 힘들고 이럴 적에 참고 견뎌가지고
이 난국을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언젠가는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경기가 좋아지길 보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힘들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회적 연대와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만으로도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 장사하시는 분들 더욱 힘내셔서 더 좋은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야,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직접 목소리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9476번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달린 라디오 들으면 힘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실제 가시면은 아유 어떡해요, 그죠? 네, 나갈 돈은 코로나. 많은데 그럴 돈은 없고. 이게 진짜 직격탄을 이제 받은 일자리에 또 종사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참 힘내세요라는 말이 참 그걸로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 우리 주민영 씨도 이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힘겨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에서 또 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계속 노래만 하셨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경청에서 들을게요. 네.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어진다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아무래도 감염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걸 자제해달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행사 이런 게 더 없어지고 하니까요. 근데 또 너무 무분별한 문화예술 활동 금지보다는 적절한 거리두기 또는 비대면을 통한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장려한다면 네. 그게 또 국민들에게도 힘이 되고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영 씨도 노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방송 통해서 좀 그런 분들이 대신해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해 문화재단에서도 코로나 블루를 문화예술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또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조금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 민영 씨 같은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방송도 예술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많은 분들에게 또 정서적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대복 회장님, 경남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으로서 도민분들께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 도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방역 1단계가 시행되면서 고위험군 12개 업종이 23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생계의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임대료 걱정과 세금, 각종 공과금, 또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상실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제점들로 밤잠을 설치리라 봅니다. 8월 25일 이와 관련하여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도청에서 유기간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소상공인도 살고 도민도 함께 살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일자리 사업 추가 확대 실시 등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퇴치하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22만 도내의 소상공인들과 44만 5천 종사자분들의 생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남의 경제 주축이 되도록 우리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지역 도민들께서도 소상공인 사업장과 전통시장에서 많은 소비 촉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 소상공인에서도 방역과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소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통보문 저희 잠시 읽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이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회나 타 종교 시설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요.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는 온라인으로 꼭 좀 전환을 해주시고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가급적 최대한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주신 내용 전해드렸고요. 우리 경남사회복지모 공동모금회 우리 이은경 팀장님 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동모금회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실 계획인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그 모금회에서도 코로나19로 지금 사회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모금회에서는 이러한 사회 흐름에 따라서 그 코로나 사회를 대비하는 사회 백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이런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통해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걸 조금 모델화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네. 진짜 백신은 안 나왔지만 네네. 사회 백신 프로젝트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해요.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도민분들을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또 해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TVN 경남교통방송 개국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코로나19나 집중호우 등으로 그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사회복지시설 기관 현장과 어려운 이웃들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힘들면은 나보다 어려운 분들 더 힘들거든요. 더 많고.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강노인 종합복지관 우리 정영현 팀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코로나로 인해 분야에 상관없이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희망을 잃지 말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마스크 다 끼고 있잖아요. 지금 스튜디오에 네. 6명 앉아있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른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깃털을 계속 우리 소중한 내 자식 다루듯이 안고 계시는 우리 민영 씨 네. 인사와 함께 또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곡 소개 또 해주셔야죠. 예. 네, 그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거든요. 네. 이 곡에는 뭔가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아우르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 곡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잠시나마 혼란스러운 지금을 잊어버리시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예, 우리 주민영 씨의 사랑으로 노래 들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 나눔 특집 방송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만날 때는 코로나가 좀 싹 사라져가지고요. 아까 말씀처럼 좀 마스크도 편안하게 벗고 즐겁게, 네, 더 즐겁게 재밌게. 마음 네. 편하게 웃으면서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주민영 씨의 노래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준비됐으면 바로 가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와우.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와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긴 여운이 남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 우리 같습니다. 2253번님은 저도 지금 코로나19로 생계를 정말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까 뭔가 힘이 난다고 지금 힘드신 분들 모두 이 노래도 들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은 이렇게 함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저희가 희망 나눔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망의 노래까지 함께했고요. 7번째 생일을 맞아서 함께 다시라는 주제로 저희가 또 7주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달린 라디오 여기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작 김다혜, 구성 전혜나, 기술 김동진, 문성한, 저는 정희정이 이윤정이었고요. 저는 송동욱이었습니다. 엉클의 그대와 함께라면 끝으로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 6시 5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뭐 노래 안 트나요? 네, 노래는 노래 없고요. 없이 네. 저희는 내일 오후 6시 5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달려봐요. 부르부르. 하나 되는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온 김현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희 씨. 네, 안녕하세요. 김현혜입니다. 네, 오늘 조금 편찮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얼마 전에 맹장염 시술을 받다 보니 예전과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도 군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제대 후에는 사회병원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네. 네, 남한병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맹장염에 안 걸리고 남한에 와서 맹장염에 걸린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다른가요? 북한에서 군병원은 사회병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이름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군병원이나 사회병원도 의료 설비라든가 또 의약품들이 어석버석하다 보니 감정 제대되는 군인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석버석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고 감정제대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네, 남한에서의 비슷비슷하다를 북한에서는 어석버석하다라고 하고요. 남한에서의 의가사제대를 북한에서는 감정제대라고 합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감정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여 감정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를 어석버석하다, 네. 의가사제대를 감정제대라고 북한에서는 표현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빨리 컨디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하나 되는 우리 반갑습니다. 방송의 문선정, 북한 출신 김현애였습니다. 교통방송입니다. 안전속도 5030 TV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는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터널 창원과 장요 구간인 길 막힘 없고요. 안민터널 성산과 진해구 각 방면으로도 흐름 좋습니다. 반박고개로 현동교차로에서 반박고개 3거리 양방향 흐름 좋은 모습이고요. 315대로는 마산역에서 합성 4거리 일대로 지체 없이 이동 가능하고 동마산 나디모 3거리에서 소개광장 각 방면으로도 흐름 좋습니다. 현재 원희대로 운동장 사거리에서 명곡광장 일대로도 지체 불편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의창도로위로는 참고하실 구간 있습니다. 도계광장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의창 사거리 목간 지점 4차로에 승용차 2대 간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사고 처리 여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충정로 부검교차로에서 태백 4거리 일대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 태평로 오포 3거리에서 남원교차로 일대로 흐름 좋습니다. 국도 2호선 따라 마창대교 양방향 지체 불편 없는 모습이고요. 봉양로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오르는 구간 차간경 넉넉하게 지나고 있고 봉암 1-3거리에서 봉암 2-3거리 일대로도 이동량 꾸준하지만 순조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진 캐스터. 네, 이 시각 경남권역 고속도로 참고하실 구간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면인데요. 창녕 나들목에서 내서 분기점 향하는 길 2차로에서 이동 노면 보수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현재 부산 방면 곤양 나들목에서 사천 지나 문산 휴게소까지 수월하게 지나는 모습이고요. 더 지나 진성 나들목에서 서기매 나들목 가는 긴 구간 제속도 되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방면으로도 전 구간 원활하게 지나는 모습이고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는 통영 방면으로 생초 나들목에서 서진주 나들목 지나 연화선 나들목까지 시원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 나들목에서 동고성 나들목 향하는 게 주행 여건 좋고요. 반대 대전 방면으로도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는 7원에서 내서 지나 서마산 나들목까지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겠고요. 동마산 나들목에서 창원 분기점까지도 흐름 좋습니다.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현재 부산 방면 냉정 분기점에서 장유 지나 가락 나들목까지 주행 여건 좋고요. 반대 방면으로도 순조로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진희 캐스터. 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8호 태풍 바비가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해 서해로 진입했습니다. 이동 속도가 초속 22km로 어제보다 2배 정도 빨라졌고요. 이미 제주도에는 침수와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태풍이 서해를 관통하는 밤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 9시에는 통영에 가까워지겠고 밤 11시 무렵에는 창원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비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출근길에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금요일 밤까지 경남 서부 내륙으로 100에서 300mm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대 150mm, 그 외 경남 내륙에는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속도 5030 TVN 5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TVN 교통 캠페인.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지 말랬는데 분명 넘어왔습니다. 자, 다들 돈 준비하세요. 돈이라뇨? 무슨 돈이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범칙금이요. 승합차 타신 분은 7만 원, 승용차 타신 분은 5만 원, 이륜차 타신 분 4만 원 주시고요. 자전거 타신 분 3만 원 되겠습니다. 오늘도 선을 넘으셨나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지선은 꼭 지켜주세요. FM 95.5MHz TVN 경남교통방송입니다. HLEE 소중한 시간 당신 곁엔 언제나 TVN 경남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